하,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예. 뭐,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운동 삼아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 힘듭니다, 그지? 그래서 뭐, 웬만하면 이제 좀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좀 요즘 너무 덥기 때문에 좀 건강에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또 여기 오시는 시간이 한 2시간 또 에어컨 밑에서 잠시 졸다 가시더라도, 그지? 또 뭐, 또 한 주 길을 걷고 한 주 길을 흘리더라도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기초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기초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량이 변화해서 오행과 사상까지 놓고, 그 다음에는 무슨 60갑자가 계속 돌아가는 것까지가 이제 이해라기보다는, 이래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쪽부터 해서 상생상극론까지 53쪽까지는 그 안에는 전부 보면은 내용이, 자, 22쪽에 잠깐 보시면 뭐 오행의 성격 이래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 오행의 성격, 그리고 오행별로 그거는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수업을 하려 하면 진짜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오행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짚어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26쪽에 넘어가면 천간지지의 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10개의 천간과 12개의 그 지지 각각의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거, 그죠? 그 글자들의 성정을 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 보면은 나와서 천간에 10개 천간의 성정 해놔놓고, 그죠? 26쪽에 보면 뭐 갑목 해놓고 되어 있습니다. 목부터 나옵니다. 목, 갑, 을, 병, 정 이러면서 이 10개가 다 걸러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지지도 각각의 12개, 그 다음 31쪽 보면 12지지의 성정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수 해갖고 이번에 축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자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와 인목이라는 글자와 각각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징. 그죠? 그래, 이것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진짜 와닿습니다.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35쪽을 넘어갑니다. 그 36쪽까지 다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그 글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성정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나온 거는 이제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도 또 핵심적으로 10개의 천간이죠. 10개의 천간의 기본 특징이라고 또 조금 전에 그 서술했는 그 내용의 또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추려서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넘어가면 또 12개의 12지지의 기본 특징, 이것도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또 요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9쪽에 보면 12지지의 기본 특징 제일 위에 이제 목 해갖고 묘 해갖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처럼 중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은 이제 범띠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범처럼 중용적이다 이라고. 묘는 토끼를 뜻하거든요. 토끼띠. 그래서 토끼처럼 깔짝거린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명을 열었을 때 해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간추려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수업을 끝나고 나면 책을 안 보는데, 진짜로 그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진짜로요.
이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아셔야, 물론 제가 뭐, 이 기초 과정에서 계속 하는 설명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은 이제 지지오행의 속성입니다. 지지오행의 속성, 지지는 사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지오행. 그죠? 지지도 오행은 있죠. 오행적 보면 사상으로 표시를 합니다만 오행이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자연의 변화하는 과정을, 그죠? 자연이 이렇게 변화한다 하는 그 과정을 오행적으로 목화토금수 해고 오행적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41쪽 끝에 보면 운에 맞는 오행별 특성이라고 해놨죠. 운에 맞는 오행별 특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목화금수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죠? 목화금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목화금수의 목은 보시면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자꾸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화는 뭐였습니까? 현실이 안 좋아도 좋다고 착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 혼자 현실이 어렵지만은 괜찮다라고 착각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의 운에 오면, 그죠? 그 금이라는 오행의 운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 할 일만 계속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수는 좋아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 현실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각각 목화금수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걸 목에 내가 운이 오면 이러한 것을 느끼게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은 이제 그걸 느끼게 돼 있다는 운이 목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목이라는 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목이 시작이라 했고 무조건. 목은 나무다가 목은 시작을 하는 건 그런 에너지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그 어떤 그 오행과 음양의 특성, 특징, 성정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각각 오행이 나갔죠. 오행이 변화했잖아요. 그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성정, 그죠? 특징 이런 것들을 각각을 또 다 이해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상과 오행과 사상 다시 그 오행과 사상이라는 건 음양에서 그 오행의 기운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그걸 양에 속하고 사상이라 한 것은 질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이제 땅의 기운에 음으로 표시합니다. 그것 또한 음양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천수상지수형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온 게 천간의 기운을 우리 명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8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죠. 그래 열자 가별병정 무기영신 임계 그 다음에 지지에는 자축 임묘 진사무 신주술에 12개 그게 이제 60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서 기질이 합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돌아가는 게 있고 매월 그죠? 매일 매시로 돌아가는 거죠. 시단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 쳇바퀴처럼. 그럼 그걸 이제 각각의 글자들 오행과 음양과 오행과 그다음에 저 뭡니까 천간의 글자와 그 지지의 글자와 그 서로 상하 간의 관계를 풀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해야 될 그 자료들이 지금 이 안에 다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한번 꼭 반드시 읽어보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2쪽에는 보면 또 물상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뭐 물상이 뭐냐 하는데 이런 물상도 이제 지금 나중에 제가 계속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또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를 안 가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자연의 것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야가 간목이라는 글자가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나무로만 볼 것인지 그죠? 또한 뭐 대들보, 목재, 가구, 씨앗 뭐 이렇게 전 뭐 씨앗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씨앗, 시초, 뭐 고집 이러한 것들을 형상한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우리가 이 명을 열어보니까, 그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핵심적인 게 나를 대표로 하는 글자,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글자. 거기 보면 이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우리는 합쳐서 일주라고 하죠. 일주, 그죠? 일주라고 하는데, 요것을 위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글자는, 땅에 있는 글자는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그죠? 그래서 요걸 간지라고 합니다. 간지. 그래, 위에 들어가는 글자를 이제, 그래서 천간이라 해도 간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걸 들어가는 건 이제 일이니까 일간이라 합니다. 일간. 일원이라고, 일간. 그래, 여기 있는 글자가 무이냐, 무슨 글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글자가 여기 42쪽에 제일 위에 있는 간목이다. 그죠? 만약에 여기 간목이 있더라.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은 요 앞에 지금까지 중간에 간목은 이 목의 오행이죠. 이 양의 목의 오행 쪽으로 보면, 그리고 양의 목의 오행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죠? 성향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양의 목의 오행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이 뭡니까? 간목의 성향, 더 세세하게 간목의 성향은, 그럼 요거 물상 쪽으로 보면 보통 철학관에 가면 너는 큰 나무로, 너는 큰 나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까? 전에 그 TV에 그 1박 2일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뭔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개그맨, 가수 하다가 개그맨 하나 있잖아요. 좀 띨빵하게 해갖고 나오는 애 있잖아요. 김종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는 뭐 큰 나무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뭐 화초와 같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여기다 집약해 놓은 거거든요. 집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기초 과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이라도 보시면, 중국어 과정을 하시면서 나중이라도 보시면, 그때는 충분히 왜 간목을 여기다가 가구락하고 씨앗이락하고 시초락하고 고집 돌진자 책임자라고 적어놨는지 그때서 보면 또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때는 보시면, 지금은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해도 사실은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서 중국어 과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 보시면은 외우려고 안 하셔도 지대로 자동적으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은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보는 수준으로 보셔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또 지지의 그 자축, 인묘, 진사, 오미신, 유술해 해가지고 또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 근데 요게 이제 이 천지간의 물상을, 이걸 이제 천지간의 물상이라 한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44쪽에 가면 또 오행의 강론. 반복적으로 비슷한, 다른 내용들 같은 듯 하나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듯 하나 다른 내용으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49쪽에 가면 똑바로 안 돼 있고 세로로 안 돼 있고 옆으로 빈듯이 누부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 빈듯이 누부가 그 해놨는데, 그 10건간에 그 천간에 10간에 해놨죠. 10개의 천간은 10간이라죠. 그 이제 성격과 적성 일어났습니다. 그 간목의 성격은 해놨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만약에 간목이다, 그죠? 그럼 간목이, 이 사람의 성격은, 여기 또 성격, 간목의 성격은, 간목이라 하는 것은 하늘로 곱게 자라는 나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등 콤플렉스도 있다. 선구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등산할 때도 매번 선두에 나서고자 한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에서 이제 읽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 을목이라면, 또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한 4가지, 서너 가지, 그지? 넝쿨식물. 넝쿨식물인데 환경 적응이 상당히 빠르다. 을목일간자는, 을목일간으로 태어난 자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이러한 글자들이 자연에 있을 때 상태의 어떤 상태인지, 그럼 그것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그죠? 그 옆에 이제 이 적성이라고 같이 연계해놨거든요. 연계해놨으니까. 지금 여기서 해놓은 이 내용들은 그냥 요 글자 하나만 놓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요 글자를 글자 하나하나만 놓고 지금 딱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지나고 나면 글자 하나하나만 가지고 우선 이렇게는 단편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지나고 나면 8글자의 다 관계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또 많고 적고의 관계성. 그지?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각각의 뭔지를 알아야지. 또 나중에 이 또 관계가 있을 때도 관계성에서도 또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과정에서는 각각의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넘어가면 그 오행의 진학, 그죠?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만 봐도 우리가 사주의 8글자를 물을 확 열어보면 결국은 우리 만세력에 보면 목화, 토금, 수가 다 나옵니다. 결국은 목화, 토금, 수를 집약을 해놨어요. 목화, 토, 금, 수 해갖고 보면 뭐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오행의 기운이 강하고 어떠한 오행의 기운이 약하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강한 것은 장점이고 또 없는 것은 내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뭔가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에너지 기운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는 어떠한 일을 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진학, 직업이나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쟁 위에 보면 목, 그 다음 또 넘어가면 화, 토, 금, 수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목이 이 목에 해당되는 직업군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진학 어떤 그 과, 그죠? 문과 이과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과, 군 하나의 이 집약체 군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 읽어보시면 만약에 주변에 뭐 목이 많다라든지 그죠? 그러면은 뭐가 장점이 이 목이 많다. 지금은 여기서는 목화 토금 수의 각 그 개인 오행과 맞는 것, 가장 맞는 것, 적절한 것을 여기다 표현해놨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발전해서 나가서 본다면 우리가 공부를 또 더 한 다음에 본다면은 내가 이 이름 명 중에 이 오행 중에 가장 내가 운이 좋은 나와의 관계에서 이 오행 중에 내가 음의 기운이 많아서 양의 것을 쓰면 좋겠더라 만약에 그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의 것을 쓰면 좋겠더라 하면 목과 화 중에서도 어떤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단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한테 내가 쓰면 좋은 거, 잘 맞는 이제 그러한 오행의 직업군이나 학과나 그걸 선택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진학 적성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실질적으로 상생상극입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53쪽에부터 해가 53쪽, 4쪽, 그지? 예, 3쪽. 53, 4쪽인데. 그 지금 오행의 상생상극론은 목은 화를 생하고 목생화하고 그죠? 화는 화생토하죠. 토는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수생목 이 관계는 전부 이 생의 관계다 하는 거죠. 다 생의 관계다. 생의 관계라 한다. 지금 책에 되어 있는 내용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생 54쪽에 보시면 목생화해서 그죠? 목생화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나무 목자를 썼는데 나무가 책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 해놨습니다. 나무가
불을 낳는다라고 해놨고, 왜 낳는다라는 개념은 그냥 그 생자 생한다 날생자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 나무에 이제 불을 지핀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한 형태로서 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단순 그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은 목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많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뭡니까? 어린 아이잖아. 금방 태어난 아이. 또 식물이 가장 먼저 태어난 건 뭡니까? 씨앗에서 나온 새싹이에요. 그죠? 씨앗은 수가 아까 씨앗이라고 제가 이것을 많이 쓴다 안 했습니까? 씨앗에서 나오면 목은 이게 나무기 때문에 불로 보고, 그죠? 불 떼는데 나무 지피니까 불이 더 활성화돼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고, 이게 씨앗이라면 그러면 목은 금방 나온 새싹이 되는 거죠. 이게 어머니 뱃속이었다라면은 야는 금방 태어난 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야가 좀 더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상승작용은. 그래서 결국은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 금생수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결국은 보면 목의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수의 에너지가 여기라고 표시한다면 가장 이 크기로서 본다면 하나 가장 점이라면, 씨앗은 가장 작잖아요. 점이라면 이 야는 어디서 목은 그 점에서 조금 더 큰 거죠. 사실은 더 자라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더 많이 다 자란 거예요. 그죠? 다 점점점점이 다 자란 거죠. 그럼 화토의 관계에서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다시 이 뭐라고 화는 화생토라는 개념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는 뭡니까? 이 변화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자라나는 환경을 양이라 했고, 상승하는 기운, 여기서 줄어들어가는 기운을, 하강하는 기운을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에 영향을 주는 놈이 토라고 했죠. 그 토가 이 음과 양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은 결국 화생토 한다는 것은 어떤 이 개념은 화토와 같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다라는 것도.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나중에 푸는데도 이제 거기 되니까, 제가 항상 뭐 이 초코를 던지고 이랬는데, 이 기운이 시장에서 화까지 가는 상태가 내 손에서 딱 떠나면서 움직여서 제 상까지 가는 상태가 목화의 상태지 않습니까? 표현하자면. 그런데 잠시 멈춰져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잠시 멈춘 상태가 계속 화만 있다면 계속 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계속 화는. 그런데 토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만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만 나가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토는 같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그런데 토도 음양이 있으니까 무토와 무토의 양토와 기토의 음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음이냐면 여기서부터 음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금생수가 된다, 이제 이런 거죠. 화생토는 이제 이렇고,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토생금을 하고, 토생금을 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아까 책에 이어놓은 거 있습니까? 나무가 불을 태우고, 그죠? 책에 있는 내용 하는 그 불 태운 재가 땅으로 가죠. 땅 속에서 광석이나 바위를 캐내죠. 광석을 캐내고 광물질을 캐내고, 그럼 그 금 바위 틈에서 수원지가 되게 바위 틈 계곡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 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자연에서는 일단 상생이라 하면 이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관계구나. 수는 다시 목을 생하더라. 이제 이런 관계들하는 이제 이 관계성을, 이제 생의 관계성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기운의 차이거든. 아까 제가 이 손가락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여기 있으면, 그죠? 대개가 여기 목은 요걸 좀 목이라고 합니다. 화, 토, 금, 수 이렇거든요. 위치적으로도 토는 중앙이에요. 그래도 또 보면은 목은 항상 시작하는 에너지. 그럼 아까 간목은 어떻습니까? 가장 앞서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다라고. 내가 앞서 나간다. 그래 가장 먼저 시작한다. 엄지. 그래서 엄지는 짧고 굵죠.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기운은 요만큼이다. 다른 기운만큼은 약하지만은 굉장히 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에는 어떻습니까? 화는 상당히 목에서 화의 기운은 더 상승했죠. 더 자라나거든요. 이 길이만큼. 토는 어떻습니까? 토는 여기서 양과 음으로 나눠지죠. 그 토는 실질적으로 화생토 하는 것은 토의 극이죠. 무토와 기토라고 했지만, 그죠? 여기서. 이 토가 이제 중앙에 화의 양의 극입니다. 음의 출발이기도 그 자리가 음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그래 야에 그래서 화생토하고 토는 다시 토생금으로 이제 이 음토의 기운에 음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죠? 이제 다시 이제 이 수를 해내는다. 기운적으로 생하게 되고 금은 다시 금생수로 다시 내려오다는 이 기운의 이 크기로 지금 표시해 놔봤습니다. 근데 이래도 무방하다, 저렇게 이해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거 하는 관계는 상생상극에서 극은 하나, 손으로 볼 때는 한 칸 건너갑니다. 책에 보면 목극토, 그죠? 토극수, 이렇게. 목은 토를 극하고, 극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긴다, 이길 극자를 쓰니까 내가 이긴다. 또 아니면 반대편 입장에서 자라나려고 하는 걸 억제하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한다. 그리고 반대편이 극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목한테는 내가 대들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화는 화가 아니라 토극수하죠. 토극수 한다는 것은 이 목극토는 이 토라는 것은 목에 대한 제공자예요.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은 목이 없으면 토는 쓸 모양이 없죠. 모양새가 없어. 그래서 목이 많이 있고 나무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목극토, 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는 어떻습니까? 토에 대한 수는 갈 길을 토가 마음대로 정해주죠. 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제방 쌓으면 제방 쌓는 대로 물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토극수 하는 관계. 물을 가두고 물길을 가로막는다. 제방 쌓는다. 수는 어떻습니까? 수는 또 불을 끄는 데 쓰여지죠. 수극화해서 불을 끄는 데 쓰여지더라. 그래서 극하는 관계더라. 화는 다시 금을 극하는데 금은 화는 불은 쇠를 녹이는 데 쓰여지더라. 그래서 화극금하고 금은 금극목 나무를 자르는 데 쓰여지더라. 쇠는 이래서 이제 야들은 극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지금 실질적으로 상생상극론까지 오늘은 마무리되는데 이 상생상극론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상생상극론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래 되면 대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생하면 좋고 상극하면 나쁘다라고 이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는 절대 않다. 세상은 상생받을 만한 것은 상생받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극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극을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화가 지나치더라는 거죠. 만약에 화가 지나치면 지나친데 자꾸 나무를 갖다 떼가지고 불을 더 지나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불을 꺼야 제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죠? 제압의 상태를 그럼 물로써 불을 꺼더라.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생과 극의 관계는 우리 사람들, 우리 관계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이나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도 요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엄마와 자식까지죠. 엄마와 자식까지인데 하나하나는. 그래서 보면 생하는 관계는 엄마는 자식을 생하죠. 이 생하는 관계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잘해줘도 보통 생한다. 이런 관계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제가 한 번씩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 아이들 꼭 식당에 갑니다. 대중들이 있는 식당에 갔을 때 아이들이 천방지축 원래 아이들은 그럼 먹기가 아이들이잖아. 아이들은 천방지축인데 그럼 그렇게 노는 애들을 오야 잘한다 이러면 어떨까? 이 생하는 관계거든요. 그럼 생하게 놔두면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죠. 본인한테는 어떻습니까? 본인도 그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자제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 이제 그 주변이 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래 그 주변이 다 이제 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 이제 자제시키는 게 바로 그거 하는 관계죠. 그래서 세상은 극받을 때, 극받을 환경, 극받을 것은 극받아야 되는 글자는 그걸 받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해줘야 되는 글자는 생받아야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쓰여지는 것, 이런 내용은 쓰여지는 것은 결국 우리 여기에 8글자 중에서 그 아까 오행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일간을 놓고 네 팔자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그 한 가지 이 하나의 글자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을 본다면은 운을 보고 명을 판단을 할 때 각각 오행이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대개가 보면 그 일간이 뭐냐? 그러면 일간이 뭐고 그 지장간이 뭐가 있느냐? 뭐 이래 따져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고 뭐 용신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글자 하나를 따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분석해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목이 일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누군가한테는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구한테는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그 오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러한 상생상극 관계에서 얼마만큼 그 글자 하나하나가 잘 있나 이런 거예요. 잘 안전하게 잘 보호받고 있나 적절히. 그래서 이제 그 나와 나 일간과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생상극론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그래 음양오행 상생상극 이제 이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 이제 바로 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이 하병충 파일을 읽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상생상극론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55쪽에 이제 보시면은 55쪽에는 오행의 여러 종류 속성 일람표라고 되어 있죠. 소속표. 그죠? 그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내용이 완전하게 이거 집약해 놓은 거예요. 완전하게. 그 가로로 옆으로 보면 목, 화, 토, 금, 수로 해놨고 그 밑으로 쫙 완전 목은 나무고 그다음에 음양 오행으로는 양은 목에도 음양이 있다는 얘기죠. 화에도 음양은 있고 토에도 다 오행이 음양은 있고 그 밑으로 수의 오행이라고 해서 숫자가 1, 2, 3, 4, 5, 6, 7, 8, 9, 0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천간은 아까 이야기했는 거죠. 목의 천간은 갑과 을이고 화의 천간은 병정이고 토의 천간은 무기고 금의 천간은 경신이고 수의 천간은 임계고 되어 있죠. 지지의 목은 인묘를 목이라 하고, 그래 앞에 나온 거는 그 위에서 했는 게 음양으로는 앞에가 플러스 뒤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양음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글자들은 전부 양이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음이 들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의 화로 보면 사화는 양화고 오화는 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술충미 나오고 오음 나오죠. 오음은 뭐 기역과 기역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화는 니은, 디귿, 리을하고 티귿하고 이래 놨는데 이러한 요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12지지와 띠 시간까지 요걸 한번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다루어 보든지 아니면은 요거 우선님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해가 좀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과정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장 명리학에서 근본적으로 쓰여지는 음양 오행과 사상의 상생상공론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쉽게 하면 뛰어넘으면 그이고 예? 순서대로 가면 생이고 뛰어넘으면 한 칸 뛰어넘으면 거기가. 그렇죠. 예,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저런 적용이라는 것은 예. 그 이제 그 예를 들어 내 사주에 저거는 내 사주를 본다는 것